행정구제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그러니까 장애 등급 구분 신체 검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장애 등급은 약간 그 국가 공무원의 차원에서 보면 조금 생소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공상 부분, 그러니까 전상 구분에 있어서는 장애 등급이 구분 신체 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엽제 후유 의증,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알아듣겠죠? 예를 들어서 경도, 중등도, 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알아듣죠? 예, 바로 장애 등급을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1급에서 7급까지 등급을 주지 않고 고엽제로 의심이 된다 해서 고엽제 후유 의증에 해당되는 환자들을 장애 등급을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 구분 신체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대상자는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입니다. 그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가 20개 질병이 있죠. 20개 질병. 예를 들어서 고혈압, 고지혈, 뇌경색 이렇게 20개 질병에 대한 것은 1급에서 7급까지 등급이 나오지 않고 경도, 중등도, 고도 이렇게 세 가지로 장애 등급이 나오죠. 그래서 장애 등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의증이 아니고 아까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또 하나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2세 환자입니다.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그러니까 고엽제 환자로 지금 그 등급을 받으신 분이 자기 2세가 다시 이런 질병에 걸리면은 또 2세 환자도 장애 등급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에는 딱 그 대상자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분들이 고엽제 장애 등급이 만약에 국가유공자에서 말하는 신체 상위 등급하고 합쳐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만약에 양쪽을 A라는 분이 고엽제 후유증 만약에 6급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뇌경색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고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등급이 두 가지죠.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로서 6급을 받았고 또 장애 등급으로서 고도를 받았어요. 경도, 중도, 고도인데 고도가 가장 높죠. 고도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훈처에서 당신은 장애 등급을 하십시오. 아니면 6급 이하로 하십시오. 이렇게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는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장애 등급을 하겠습니다. 나는 6급을 하겠습니다. 근데 장애 등급의 하나 단점은 본인이 사망하면 거기서 끝이 됩니다. 그러나 1급에서 7급까지 그러니까 7급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이 나오면 자기 배우자한테까지 예우가 되죠. 그래서 그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장애 등급 고도를 받으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 등급 신청 대상자는 여러분들이 생소하지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장애 등급 구분 신체 검사는 대상자가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다. 그리고 두 번째 고엽제 후유 의증이 아니라 후유증 환자 2세 환자다. 2세죠. 2세 환자다. 이런 분들이 해당 질병에 대해서 등급을 받을 때 경도, 중등도, 고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등급이. 그래서 장애 등급은 장애 등급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 질문을 한 것을 보면요. 장애 등급 하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그 장애인 등급 주잖아요. 그렇게 혼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잘 모르니까 구청에서 주는 장애 등급 거기는 그 유공자하고 달라서 그 장애 등급에 대한 수당은 유공자보다 훨씬 적죠. 일단 격이 다르죠, 격이. 왜냐하면 거기는 군 생활을 하지 않아도 일반 시민으로서 살다가 생긴 그 장애로 인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장애 등급이 높아도 거기 수당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엽제 환자 장애 등급하고는 파년이 다르고 예우 자체도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는 5년마다 한 번씩 재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차이가 많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혼선이 와가지고 장애 등급이 뭔지 몰라서 질문이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분을 확실히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 등급도 일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과에 주는 장애 등급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그런 장애 등급을 받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월남 파병 용사로서 월남 장병으로서 고엽제 후유증, 후유증은 아니지만 후유증으로 의심이 된다 해서 후유증이라고 그랬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그 자녀에게는 고엽제가 후유증이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2세 환자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동일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경도, 중등도, 고도 세 가지 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판정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국가용자 판정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결성해서 거기서 상위 등급을 결정하는데 여기는 본청에 가지 않고 보훈처의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등급 판정은 해당 지방보훈청장이 합니다. 그럼 지방보훈청장이 의사도 아니면서 어떻게 하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방보훈청장은 본인이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의사가 판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체 검사하는 의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의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등급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장애 등급은 지방 보훈청장이 한다. 그리고 일반 구청이 정하는 장애 등급하고 다르다. 그리고 대상자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다. 그리고 또 하나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다. 그러니까 고엽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고엽제 후유증도 의심이 가는 거고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도 본인이 아니고 그 2세이기 때문에 직접 환자가 아니라고 해서 장애 등급으로 구분해서 신체 검사를 해서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 중등도, 고도 그렇죠. 이제 종합 판정에서 경도도 못 받는데 그냥 등급이 없는 게 4개가 나온다. 그러면 경도로 해주고 이게 종합 등급 판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저는 앞으로도 모든 행정 구제에 관한 모든 것은 제가 이제 방송도 하고 자문도 하고 또 도와드리기도 할 건데 여러분께서는 제 이 그 사이트를 맞춰놓고 저에게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제가 언제 무슨 방송을 할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방송만 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들어서는 그렇게 손해가 없습니다. 자, 들어보고 본인한테 관계가 없으면 바로 채널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야 물론 이제 저에게 여러분께 제가 방송을 할 때 좀 이렇게 신호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제가 지금 설명한 사항을 다 알아들으셨어요. 여기서 더 필요한 것은 밑에 설명란에 제가 약간 명기를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 하고요. 항상 방송이 끝날 무렵에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은
그냥 꼭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그냥 댓글만 달아놓지 말고 댓글 밑에 전화번호를 여러분께서 적어 놓으시거나 또 아니면은 자기 전화번호를 노출하기 싫으면 제가 안내라고 해서 제 전화번호를 적어 놓을 거예요. 그럼 그 전화번호를 보고 여러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아주 속 시원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장애 등급이 이제 왜 구청하고 이렇게 혼선이 오시는 분들이 질문이 많아서 오늘은 장애 등급이 구청에서 하는 일반 장애 등급과 여기는 국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주어지는 장애 등급. 그러니까 국가에 유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에 정하는 장애 등급은 그 본인이 국가에 유공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그런 질병이 생기면 장애 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자, 큰 차이가 있죠. 어떻게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아까 이제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으면 이제 저에게 항상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항상 질문이 많은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그 스케줄을 이렇게 뒤로 한번 밀어놓고 또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 방송에 항상 귀를 기울여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